고려인의 희망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창복입니다. 주는 기쁨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죠. 내가 주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바로 봉사의 매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기도 하는데요. 국제협력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봉사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위해서 살다가 오신 김형효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위해서 살다가 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가신 건가요? 네, 저는 2009년도 3월 4일 날 코이카 일원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가게 됐습니다. 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단원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셨고 우크라이나에서 지내는 2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역 시집을 내셨다고요? 예. 예.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한국의 한 시인이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중에서 시인이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문 해봤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혹시 제가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찾는가 해서 고려인 협회장님한테 특별히 알아봤는데 또 네. 그분 얘기도 없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글로 시를 쓰시는 고려인 시인분이 이제 안 계셨기 때문에 찾아봐도 이제 안 계셨기 때문에 직접 시를 쓰신 거죠? 예, 그러니까 한글로 쓰는 시인도 없었고 네.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로 쓰는 시인도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러시아어로 이제 번역을 또 하셨더라고요. 예, 번역은 키예프 대학교라는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한국어 학과에 학과장으로 계신 김석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 과정들이 좀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시집들을 내게 된 건가요? 예, 김석원 교수님이 한국어 번역을 하고 네. 그다음에 키예프 외대에 있는 러시아어권의 교수진들이 같이 협력해서 번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집에는 글쎄요, 어떤 시들이 담겨 있을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첫날 한글 학교 문을 열 때부터 제 다짐의 시부터 거기서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겪었던 언어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목이 어느 겨울밤 이야기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예. 네. 이 제목은 어떻게 붙이신 건가요? 우크라이나 하면은 구소련권이고, 네. 되게, 날씨 좋은, 맑은, 화창한 날보다는 겨울날의 이미지가 더 강하고 네. 그래서 그런 애잔한 이야기 등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적게 됐습니다. 네, 그 겉표지에 보니까 이제 사진 같은 게 한 장이 있고 그게 예. 산 위에 해가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네요. 예, 예. 좀 희망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네.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아오는 그런 좀 느낌이었으면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표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최초로 한국인 시인의 러시아 번역 시집을 발간한 셈이 되는데 원래 시인이시라고요? 예. 네.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기 전부터 예. 시도 많이 쓰셨고. 지금 이제 이번 시집이 4번째 시집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히말라야를 등정한 경험이 있어서 네. 히말라야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시도 그동안 많이 써오셨고 또 우크라이나 가셔서 그런 영감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집이 나오게 된 거군요. 예, 예. 네. 이 한국국제협력단 단원들의 나이가 상당히 이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효 씨는 조금 경력이 많은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좀 어려서부터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네.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봉사단체로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단절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 한국에서는 그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해서 일일이 열거하자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출판사를 했던 적이 있고요. 아, 출판사도 예, 하셨고요. 근데 시 전문지, 책 안에서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우리 말과 글을 쓰는 그런 해외에 계신 분들의 시를 책 하나로 묶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시인들 중에 서정 시들, 그다음에 제중 동포, 그다음에 제일동포 시인들의 시를 책 한 권에 묶어내서 격월간지로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예, 일들을 예. 해오셨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글과 관련된 일을 해오시다가 선뜻 해외 봉사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 어떤 이유인가요? 우연히 출판사를 하고 있을 때 어린 네팔 노동자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책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나이에 뭘 했던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그 어린 21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많이 좀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팔을 오가면서 우연히 코이카 활동을 경험한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코이카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국제협력단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예, 60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선택을 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예, 당초에는 저는 네팔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시기에 네팔을 모집하는 코이카 모집이 안 되고 있어서 예. 그 중에 이제 고른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예, 원래는 딱히 고려인 동포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2009년 3월 4일 우크라이나에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고려인들을 어떻게 바로 만나셨는지요? 아닙니다. 처음에 인사 자리에서 이제 고려인 중에 키예프 외대 고려인 협회장님을 인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제가 부임지가 원래 여기서 출발할 때는 우리 고려인 학교였는데 네. 거기 가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크라이나 현지 대학교로 갔었습니다. 네. 이 한국국제협력단 이제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도서관 사서에서부터 농업, 축산, 기계 등 워낙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국어 교육인데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고 전통 문화라든가 우리 민속 놀이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소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축산 관련된 일도 하시고 이제 분야에 따라서 이제 분야에 따라서 네, 다 다르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한글을 가르친 일을 하시고 오신 것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한글도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한글 아이들이 제가 있었던 곳에는 한 200가구 정도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지방의 도시에 그렇게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간 상태인데 네. 현지 우리 고려인 아이들도 물론이고 러시아라든가 다른 그리스, 아르메니아 이 소수 종족 아이들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초창기에요. 그러시군요. 그럼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시고 또 이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또 한국어도 가르치시고 했던 거군요. 대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은 못했습니다. 마치 그쪽엔 대학교 방학 기간이 긴데 네. 그 방학 기간에 임지를 가서 그 다음에 그 임지 변경되고 개학한 이후부터 바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네. 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많은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려인들의 역사나 또 고려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어쩔 수 없이 생김새부터 우리 호감을 갖게 하고, 예. 그러나 사실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어서
제가 고려인 역사를 알려고 하는 거와 반대로 그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기에. 예. 그래서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네. 예. 그러니까 그네들의 역사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네. 고려인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군요. 직접 고려인 가정을 방문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 많습니다. 네. 예. 어떻게 다들 살고 계시던가요? 그 주거 형태가 우리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가옥 형태가 달라서 예. 그런 생각했습니다. 집 구조가 다름에 따라서도 문화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네. 아무래도 이 커다란 그 집에는 사는데 가족 간의 이 거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집 가옥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네 끈끈함은 조금 덜한 느낌 그런 걸 가졌는데 결국 모이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DNA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네. 것도. 모이면 뭐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예, 우리 한국에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시골에 그 사람들 모여서 어울릴 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걸 배우질 못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서운함이 가셔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역시 어쩔 수 없은 우리는 한민족이다. 네. 그런 걸 더 느끼면서 또 좀 더 성실하게 모른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더 성실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서로 간에 자주 접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한국이라든지 또 한미 쪽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많이 갖게 됐죠. 예. 그리고 제가 그 방학 기간 내에 그래서 제 국외 휴가를 계획했던 걸 접고 네.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부하건대 그 2년 동안에는 한국에 있는 뭐 대사관을 포함해서 그 어떤 분들 못지않게 제가 열심히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둘러보면서 또 취재 활동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어떤 점들을 느꼈을까요? 생활력 강하다는 건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그저 제가 도와준 것도 없고 가서 바라보기만 하는 건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당당하게 살고 있었고 저를 보면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그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형효 씨가 온몸으로 느낀 우크라이나의 고려인들 그 살아가는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고려인의 희망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려인과 한민족이 함께합니다. 고려인의 희망 이야기. Глобальная сеть корейцев вместе с рус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Рассказ о мечтах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네, 고려인의 희망 이야기 오늘은 한국국제협력단 단원으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위해서 살다가 오신 김형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려는 우리 고려인들의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딱히 규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편차가 워낙 그 지역에 따라서도 다 심하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글보다는 전통 문화나 어떤 이런 쪽에 더 관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게 민족적으로 쉽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동요를 알려줬더니 사실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그 한글 공부에도 이렇게 열심히 임하는 그런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상은 누군가요? 대상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려인이라면 누구라도 또 그 외에 다른 민족이라도 오면은 수업을 진행하는 네.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요. 네. 예.
한국에서 이제 듣기로는 외국에서 한류 열풍이 아주 거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데 2년 사이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요. 제가 돌아올 때쯤 돼서는 한국의 많은 가수들의 우리 학생들에게서도 느껴졌고 그 유튜브에서 음악 가수들의 그 노래하는 모습을 다운받아서 보고 또 그걸 배워서 노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럼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또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었나요? 예, 아주 특히 인상적인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마샤라는 러시아인인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계속 열심히 하고 항상 밝게 하고 그 한복을 입고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게 좀 색달랐지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CIS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한글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교재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결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크라이나의 사정은 어떻던가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참 어려웠고 나중에 어렵게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을 구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교재를 처음부터 그 교재로 수업을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셨군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외국의 한글 학교에 이런 점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바란 점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포괄적인 외국의 한글 학교보다도 우선 사실은 우리 민족은 정해진 대상이기 때문에 각 언어권에 있는 그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어 교본을 국가에서 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려인 아이들 또 이제 고려인들 중에서 한글 또 우리말을 좀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렵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중국에 우리 동포들이 쓰던 그런 방언 가령 바쁘다는 말은 어렵다를 바쁘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모를 얘기들이지만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빨리 습득한다는 거 그게 참 기쁘게 했습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려운 거 그래서 한글을 우리 정책 차원에서 좀 일찍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교육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지 거의 외국인을 가르치면 똑같은 거군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김형효 씨가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현지 한글 학교 아이들이 붓글씨로 된 글씨를 듣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한글 사랑 또 무궁화 동산 이런 글씨를 들고 있던데요. 제가 원래는 한글어 학교 특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정수리 학교라고 하는데요. 원래 거기에 임지가 결정이 돼서 제가 거기에 간다는 전제로 붓글씨를 종이하고 먹을 좀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아서 또 다른 우리 고려인들과 만나게 돼서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글씨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도 싶고 그런 마음으로 입학식 때 그리고 우리 이 민족 행사 때마다 제가 붓글씨를 써서 선물하고 또 심지어 다른 지역에 뭐 일본어 선생도 제가 이걸 붓글씨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로 가시기 전에 그 전에도 혹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딱히 수업 개념은 아니었고요. 제가 다양한 그 노동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간단한 언어들은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생활하려면은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좀 알려준 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래도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에 가셔서 좀 힘들거나 또 이제 시행착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으셨나요?
가장 큰 거는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때때로 또 언어적으로 좀 느낌이 다른 그런 표현들도 있고요. 네. 이 용어가 우리가 가령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네 하면은 그게 예라는 뜻인데 이게 영어로 yes라는 뜻인데 네. 거기서는 아니오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예. 그걸 처음에 흥미롭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는 쌍소리도 됩니다. 여기서 일상적으로 부르는 언어들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알려준다고 했다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네. 대응하는 그런 네. 것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오해는 없는 문제들이었지만 네. 좀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그런 것도 여기서 한국에서 강의돼서 갔으면 네.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사전 학습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업 진행은 러시아어로 한 건가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어차피 러시아어를 써가면서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중심으로 강의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어려운 과정들 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네. 제가 배우려고 예를 쓰는 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 고레인 축제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예, 우리 동포들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었고, 네.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파토리아시에서는 또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좀 낯선 경험인데요. 네. 제가 귀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파토리아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인 시인이 저를 초청을 해서 가봤더니 소수민족 언어 경시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정돼 네. 있었는데 그때 주기로 했다는데 제가 귀국 일정이 급하다 보니까 따로 예파토리아 문화국 사무실에서 주는데 그게 한국 문화 언어를 소개하는데 예파토리아 시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또 거기에 소수민족 언어 학교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이래저래 우크라이나를 떠나오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다시 간다기보다도 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마치 아까 다른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송환되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그분들도 그리 다정다감 이렇게 사람을 받아줬습니다. 네, 아마도 김영효 씨가 고려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시간 통해서 고려인들에게도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국제협력단 단원으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위해 살다가 오신 김형효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은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이고요. 다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조금 이끌어 줄 뿐이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려인의 희망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Радио Каламит в Евпатории.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е евпаторийцы и гости нашего города. В студии для вас работают журналист Валерий Довженко и звукооператор Михаил Щупак. Ближайшие 30 минут проведите вместе с нами. Вот уже 1,5 года при евпаторийской диаспоре корейцев Кореана в классе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олонтер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Хён Хё преподае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член организации «Койка», Агент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он регулярно пишет репортажи и размещает фотографии о евпаторийских событиях на корейском сайт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им Хён Хё известен также своими стихотворениями. Недавно вышел в свет его сборник «Рассказ об одной зимней ночи»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Для человека, родившегося на крайнем юг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побывавшего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евпаторийское побережье стало очередным берегом муз. В разделе сборника «Стихи об Украине» отображены впечатления автора и о его пребывании в Евпатории, где он встретил новых друзей. Теперь о гостеприимных евпаторийцах узнают и на далеком корейском берегу. Нам удалось взять интервью у Ким Хён Хё, в котором он рассказал о себе и о своем сборнике стихотворений. Вот мистер Ким рассказал нам, что он написал книгу о Евпатории, в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лены е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о городе, о жителях, о впечатлениях, которые его здесь посетили. И он говорит, что это уже 5-я его книга. Первая в Украине первая. Да, я жил в Украине 2 года. Вы уже 2 года живете в Украине. Да. Какую-то часть вы жили в Николаеве, сейчас уже больше года в Евпатории. Да, Евпатория 18 месяцев. Чем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мистер Ким? Вы путешественник, вы писатель, вы поэт, вы фотограф. Только это первы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учитель жила. И тоже время есть, я Евпатория культура, Украина культура, Евпатория люди, культуру я сами учитель. Значит, вы по профессии учитель? Нет? Нет, это учитель не профессия, только поэт. Поэт. Да, первый это поэт, который журналист, потом это учитель. Вот мистер Ким сейчас по профессии журналист, я так понимаю, поэт, а здесь он работает как учитель. Он преподае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еана, для любителей глубже зн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этому он для них проводит такие занятия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то же время он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как он говорит, он сам изучает культуру Украины, культуру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а также культуру тех всех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здесь в Крыму проживают. Как часто у вас уроки проходят? Каждый день?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Только субботу, воскресенье. Много время есть, другими экскурсии, однаково гулять, украинские встреча, говорить, музей. Знакомиться, что здесь есть в город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Да, очень люблю. Раньше вообще не знаю Украина.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Да, корейский много тоже не знают. Я каждую неделю много писать, там koreaonlinenews.com, много знакомства. Значит, мистер Ким каждый день пишет информацию на сайт, которы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 адрес нам оставил. И мы так поняли, что все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здесь, в Евпатории, в которых он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сразу поя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этом на сайте. И можно ее там посмотреть. Как много к вам приходит людей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ет, чуть-чуть. Очень много. Меньше. Тоже я первый меня работы, это Украина, Евпатор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учитель. Тоже раньше был Севастополь, только украинский, русский. группа занимается раньше. 태권도 группа. Группа по изуч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тэквондо. 태권도 групп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вы для них учили в Севастополе? Да. Иван Франко университет, тоже был корейский постдок философия учил. Вы прожили 1,5 года в Евпатории. Да. Вы можете сказать об городе, что вам понравилось, что не понравилось,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вам интересно? раньше тоже говорил я на Евпатории. Это люди, это первый. Я вообще мирные люди, это дети. Я очень люблю дети. Это город Евпатория, дети тоже очень люблю.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е. И дедушка, бабушка тоже
очень люблю. Другие молодые люди тоже я люблю. Это мирные. Это люди. Очень мирные. Я очень люблю. Мирные, открытые. Да. Как вам здесь климат? Очень жарко летом. У вас, где вы живете, там в Корее, тоже так жарко? Это погода очень хорошо. Корея одинаково. Похоже. Да, похоже. одинаково. И очень похоже. И есть рядом море или океан? Да. Меня рождение место тоже море. Корея очень много моря есть. Вы там видели море, видели здесь море. А где лучше море? Меня рождение место одинаково думаю. Это вам напоминает? Да. Напоминает ваше место, где вы выросли и росли? Рождение дом, моя мама, папа дом, там море только прямо 300 метров. Недалеко. Вы, как журналист, написали книгу «Здесь тольк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ли есть какие-то очерки, эссе, или тольк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4 книги поэм. То есть из этих 5 книг только 5-я в Украине. Да. Какой тираж? А сколько книг? Да. 1000 экземпляров. Меня работы 1 месяц потом конец. Меня последний подарок, я думаю. Украино-корейский и мой украино-значение человек подарок. То есть, как результат пребывания здесь в городе, вы написали эту книгу, вы подарили ее сегодня нам в редакции, чтобы была память о вашем пребывании. Ну, я думаю, если 1000 экземпляров книги разойдется в Корее, то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людей узнают о Евпатории там, в этой далекой стране. Это 12 тысяч или 9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да? Да, 8 тысяч, 10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До 10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Это нужно лететь самолетом, наверное, целый день. Это очень далеко. Вы можете прочитать немнож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чтобы мы услышали, как звучи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жно. 어둠은 바다에 두고 나는 집으로 간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갯내음 풍기는 바닷가 모래밭, 저 멀리 수평선 넉넉히 바라보다가 해 떨어진 수평선만 남겨두고 풀지 못한 수수께끼 하나 가슴에 품은 채 어둠을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그네. 날이면 날마다 바다 위를 나는 바다 갈매기처럼 내일 또 바다를 찾아 저 수평선을 바라보리라. 바다를 나는 갈매기도 집으로 가는 걸까? 그렇게 어둠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파도가 끝없이 내게로 향해 오다 자신의 몸을 동여매고 오던 길로 돌아가다 내게로 향해 오더니 다시 끝없이 어둠이 내리고 떠나는 사람처럼 바다 갈매기처럼 아니 어둠도 그처럼 멈추었을까? 우크라이나 에파토리아에서 대한민국까지 8,000km. 지금 그 먼 곳에 형제와 친구들이 있다. 그들과 나누었던 그 그리움에 깃든 사연들을 흑해 바닷가에 가지런히 남겨두고 거친 파도로 말을 건네는 바다와 이야기를 나눈다. 바다는 무어라 그렇게 끝없이 소리치며 흰 거품을 내어놓고 기약 없는 걸음으로 또 다시 파도쳐 온 것일까? 끊임없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가 귀를 기울인 것일까? 언제까지 나는 그 바다를 찾아야 하나? 그렇게 가고 오며 무엇을 또 기대하는 걸까? Спасибо. Это прозвучал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мистера Кима, которое называлось «Я оставил тьму в море и ухожу». Я прочитаю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тому что вы слышали, как звучит в оригинале авто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Куда хотят пойти люди? Куда же хотят пойти? На песчаном морском пляже, от которого исходит запах водорослей. Посмотрев на далекий горизонт и потеряв разум, оставляя тот горизонт, за который закатилось солнце. Храня в душе неразгаданную загадку, оставив тьму, возвращается путник домой. Каждый день, как морская чайка, летающая над морем. Он будет ходить снова к морю и смотреть на горизонт,
Направляются ли чайки, летящие над морем, тоже домой? Оставив темноту, возвращаются ли они домой? Волны бесконечно приближаются ко мне и обвивают меня своим телом. Они уходят от меня, потом приближаются снова. И снова бесконечно опускается тьма, и как уходящий человек, как морская чайка, остановилась ли эта тьма тоже? От украинской Евпатории д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8000 километров. Сейчас там далеко мои братья и друзья. Оставив аккуратно на берегу Черного моря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оселившиеся в тоске, которую я делил с моими братьями, я беседую с морем, которое говорит со мной грубыми волнами. Разве море снова и снова пришло неожиданными шагами и бьет волнами, без конца крича что-то и напуская белую пену? Разве я снова пришел и внимательно слушаю? Потому что мне хочется услышать что-то, и я слушаю бесконечный звук волн. До каких пор мне еще нужно приходить сюда к морю? На что я надеюсь, вот так приходя и уходя? Такое наполненное смыслом стихотворение о Евпатории, о море, о мыслях,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к автору на берегу нашего Черного моря, здесь, в Крыму, на Евпаторийской земле. Вот мистер Ким говорил, что у него останется надолго те моменты общения с детьми и особенно с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апоминают ему его дедушек и бабушек. Это очень похожи, такие же добрые, такие же открытые люди, как и корейцы. Мы чем-то похожи? Да. Много Кореи дети и старший человек вместе. Похожи. Да. Вы теперь уже будете в Корее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Евпатории, о Крыме. Сколько вы будете еще здесь работать? 1,5 месяца потом я пока. Уедете совсем Домой. уедете. Мистер Ким покинет Евпаторию, на этом закончит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десь, пока в Евпатории как волонтер. Но я думаю, он увезет с собой много впечатлений о Евпатории, о людях и будет рассказыва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может быть, туристы будут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езжать. Может быть, вы будете как турист. Вы же знаете, вас здесь, наверное, уже будут ждать. Сейчас м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онимают Евпаторию. Раньше сейчас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нимают. Сегодня утром тоже я газета писать. Написали в газету на интернет-сайт свой о событиях и то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то, что было, и куда вы ходите в гости, где вас встречают. Школа — это программу я знакомство сегодня утром. Написали тут репортаж, где были во второй школе. Такие теплые встречи помогают развиваться дружественным связя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краиной, Автоном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Крым, и налаживать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людьм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люди больше знали, больше ездили друг к другу в гости, хотя Корея и далеко. Очень хорошо. Я думаю, может быть, будут такие смельчаки,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ехать из... Страна далеко, люди недалеко. Душа открывается недалеко. Душа открывается быстрее, чем это расстояние, которое мы преодолеваем.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было говорить сегодня с журналистом, поэтом и волонтером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стером Кимом Кён Хё.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 передаче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олонтер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Хён Хё. На этом радио «Каламит» завершает свою работу. Передачу подготовили и провели журналист Валерий Довженко, звукооператор Михаил Щупак. До новых встреч на радио «Каламит». 안녕하세요. 연변위성방송 라디오 책방의 김겨울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물론 새나 벌이나 이외 다른 동물들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언어가 따로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찌 그들의 것을 사람의 말에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다 라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말하는 동물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하는 조건이 말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자의 믿을 신자도 바로 사람 인자와 말씀 언자가 어울려져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이 이루어내는 믿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걸어 약속을 하거나 또는 사인을 하거나 무슨 정표를 나누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어떤 장치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에서 믿음을 뺀다면 다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먼저 정확해야 합니다. 돛과 닷, 이 두 단어를 살펴봅시다. 다 같이 배에 쓰이는 물건을 가리키죠. 하지만 같은 자음 디귿과 치읓 사이에 모음 오와 아가 각기 만들어내는 어휘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돛은 배가 바람을 안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라면 닷은 배가 기슬게 안전하게 정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면 바로 시라고 해야겠죠. 오늘도 시인 석화 선생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시의 향기를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참 먼 곳에서 보내온 예. 이 시집 한 권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죠? 예, 그렇죠. 네. 저 멀리 그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온 예. 시집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면 이 동유럽의 신생 공화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예전에는 그 소련, 구소련. 예, 구소련이죠. 예, 예. 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예. 예, 소련이 한 부분이었죠. 네. 예,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예. 예,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흑해 북쪽에 있는 공화국으로서 수도는 키예프입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면적은 60만 3,700평방킬로미터, 네. 인구는 2006년 통계로 4,671만입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공화국에는 네. 예전 그 구소련 시기 이전부터 예. 수많은 그 우리 민족, 네. 예, 이곳에서는 코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렇죠. 예,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어볼 시집 어느 겨울밤 이야기는 예, 이 지역에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는 네. 김형효 시인이 보내온 시집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시집의 제목으로 된 어느 겨울밤 이야기, 예, 이 작품부터 감상하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이 시집의 어느 겨울밤 이야기는 5편으로 된 연작시인데 그 중에서 3번째 작품 겨울 들판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느 겨울밤 이야기 3. 겨울 들판. 겨울 들판은 을씨년스럽고 슬프다. 그렇다 해도 어린 나이에 뾰로통하게 굳은 잎처럼 안에서 다짐하는 속말처럼 쉼없는 꿈틀거림이 있다. 웅크린 소란이 있어 활기가 넘치는 들판은 겉모습과는 다르다. 찬란한 황금빛 가을이나 짙푸른 여름처럼 화려한 잔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차가움 안에 소중하게 봄을 안고 있다.
힘차게 언 땅을 뚫고 분수처럼 솟아날 새싹. 그것을 예비하느라 겨울은 슬픈 자화상처럼 싸늘하다. 멀리서 바람이 안고 온 소식들이 들판을 뒤덮은 낙엽과 그 부스러기와 썩어가는 곡식 나달들과 농토성이의 농구와 그의 흔적 부스러기들이 함께 봉투를 뜯어 함께 사연을 읽어가느라 이리저리 흙먼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밝은 아침이 오면 들판은 눈물에 젖는다. 속으로만 도란거리며 꿈틀거린 자신을 밝은 아침이 온화한 기운으로 위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겨울 아침도 스산하고 엄혹한 추위의 들판에 몸을 기대올 때가 있어서 서로를 안는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받아안고 저무는 노을빛에 하루의 안녕을 전하고 나면 바람도 자고 들도 잔다. 사람들은 잠자는 바람의 뒤척임에 놀라 오그라들지만 들판이 웅크린 것처럼 바람이 웅크려 잠들었다 뒤척이는 것을 서로는 알고 있다. 예, 어느 겨울밤 이야기. 네. 예, 우리가 방금 떠나보낸 겨울밤 이야기를 시편에 담아보았네요. 네, 예. 그렇네요. 이 겨울밤의 이미지는 춥고 어두운 것이죠. 그렇죠. 예.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예. 그 속에서 따뜻하고 밝은 새봄을 그리는 마음이 예. 더욱 간절하겠죠. 그렇죠. 예. 구구절절 봄에 대한 네,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그렇네요. 네. 예, 이어서 나는 아침이다. 이렇게 제목한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나는 아침이다. 우크라이나 니콜라예프에서. 내가 맑은 눈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아침이다. 내가 밝은 마음을 나누며 하루를 밝히고 살아갈 때 나는 아침이다. 누가 아침인가? 누가 어둠인가가 아닌 내가 아침인가? 삶이라는 연속된 질문, 그 질문에 누가 겁없이 답하랴. 그저 내가 그렇게 될 때 내가 아침이다. 내가 아침이 되자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아침이다. 아침이 찬란한가? 내가 찬란한가? 아침은 희망인가? 내가 희망인가? 내가 아침이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들을 우러르며 나는 아침이다. 맑고 밝은 아침이 오늘 나와 함께 일어난다. 예, 시인은 우크라이나 니콜라예프에서 네. 아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구절마다 네. 희망과 긍정이 차고 넘치는 작품이지요. 네, 아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 시인은 그 태어난 고향에서 네,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그 이역이죠.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예. 니콜라예브 여기에서 아침을 맞으며 예, 삶이 새로운 시작을 또 다짐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예. 아주 삶에 대한 확신성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예, 그렇죠. 예. 이어서
침묵의 길. 예, 이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침묵의 길. 해가 돋는다. 내 고향 소식을 물고 왔을까? 내 고향 소식을 품고 왔을까? 우크라이나 니콜라예프의 깊은 어둠이 안쓰러워. 멀고 먼 고향 하늘 비추었던 밝은 해가 낯선 나그네 길에 오늘은 나 살고 있는 여기까지 서둘러 왔을까? 아마도 저 밝은 해는 어둠이 안쓰러워 그 어둠을 품으러 왔으리라. 다시 내 고향의 어둠이 안쓰러워 낯선 길을 떠났겠지. 어제처럼 바람도 구름도 거느리고 내 고향의 어둠을 품고 돌아와 날 달래주겠지. 달도 그처럼 밝은 빛에 쉴 틈이 없는 그 안에 생물들이 안쓰러워 밝은 빛살의 해와 같은 마음으로 또 낯선 길손처럼 어제의 길을 돌아오고 다시 어제의 길을 가겠지. 침묵으로 가득한 입은 둥그런 몸체로 사람들을 둥글게 해놓고 자신도 둥글게 길을 가겠지. 아플지도 슬플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내 고향길을 다녀오는 해가 오늘 그렇게 떠나가는 해가 나는 그 둥근 몸체를 보며 따라 나선다. 어머니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형제도 벗들도 나를 알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따라 나선다. 사랑의 길, 사람의 길 따라 나서는 침묵으로 오가는 그 길이 천지자연의 길이다. 사람도 해와 달처럼 둥그러져 가는 길이다. 예, 침묵의 길. 예. 예, 한참 가는 길이죠. 그렇죠. 예. 둥글게 가다 보니까 예. 정말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네. 그 시인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 한반도 남단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에서 떠오른 해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야 네. 우크라이나 지금 시인이 머리 위에 당도한 것입니다. 지역의 시간대로 말하면 네. 몇 개의 시간대가 그 사이에 걸쳐 있지요. 예. 예, 아침해가 고향에서 떠오를 때 네. 시인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아직 한밤중이겠지요. 네, 그렇겠죠. 예, 김형효 시인은 1965년 예. 한국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한국방송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네.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하였는데 네. 1997년 제1시집 사람이 사막에서 예. 그리고 1998년 제2시집 꽃새벽에 눈이 내리고 네. 다음 2006년 제3시집 사막에서 사랑을 발간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보고 있는 이 시집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는 네. 시인이 네 번째 시집이 되겠습니다. 예. 김형효 시인은 출판사 대표, 문학지의 발행인,
등 다양하게 활동하였는데요. 네. 우리의 그 중국 천적 시문학에도 많은 예.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김형효 시인은 수차례 영기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네. 특히는 2000년도에 시사랑닷컴이라고 우리 도문에서 활동하고 있던 두만강 시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네. 시사랑닷컴 두만강 시회 홈페이지는 당시 중국 조선족 문단에서 처음으로 되는 문학 전문 사이트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어서 시인이 다음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길 따라가는 나그네 부탁드립니다. 길 따라가는 나그네. 가던 길이었다. 오는 길이었다. 길이란 사실에 맡길 것 다 맡기고 가고 오는 것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부는 바람결을 따라 안녕을 묻고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오가는 것이었다. 꿈처럼 길었다. 길과 길이 만나 어울리는 시간들. 먼 동짓달 긴 밤의 사연처럼 그렇게 올가맨 꿈처럼 행여 아픔인가 했다. 그리움이 깊어 한숨이 나오던 날, 우두커니 사색에 잠겨들 줄 아는 상처내지 않는 그리움을 품은 나그네가 그렇게 가는 것이었다. 길을 따라 길을 외면하지 않고 가고 또 가는 것이었다. 길 따라가는 나그네. 네, 가던 길이었다. 오는 길이었다. 이렇게 김형효 시인의 시집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길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부각되네요. 그렇죠. 김형효 시인은 늘 길을 걷는 시인인가 봅니다. 네. 현재도 그 머나먼 이상을 목표로 그 이국 땅에서 자신의 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겠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김형효 시인의 시집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 정말 잘 감상했습니다. 그 김형효 시인이 늘 건강하시고 예. 더욱 아름다운 시편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책방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의 라디오 책방은 인터넷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ybrt.cn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듣기에서 라디오 책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